매일 단 10가지만 실천해도 나도 모르게 나는 몸 냄새가 깔끔하게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체취는 생깁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유난히 강하거나 입냄새, 발냄새, 겨드랑이 냄새처럼 지속되고 불쾌한 냄새라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88세가 된 지금도 외래 진료를 보며 스스로 매일 냄새를 관리하는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향수로 가리는 게 아니라 몸 안과 밖의 원인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매일 실천하고 있는 몸 냄새 잡는 10가지 습관을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이 10가지만 실천하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분명 달라집니다. 1. 혀 클리너로 혀 닦기. 입냄새의 핵심은 혀입니다. 선생님, 저는 양치도 꼼꼼히 하고 가글도 하는데 왜 입냄새가 날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는 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입냄새의 60에서 80%가 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혀 표면에 하얗게 끼는 설태는 박테리아와 단백질 찌꺼기가 뒤섞인 것으로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양치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칫솔로 혀를 닦는 분들도 계신데 칫솔은 혀를 제대로 긁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구역질을 유발하고 혀 표면을 자극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용 혀 클리너를 꼭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나 실리콘 재질로 혀 모양에 맞게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설태를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양치 후 혀 클리너를 물에 적시고 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냅니다. 이걸 두세 번 반복하고 물로 헹군 후 마지막에 가글까지 해주면 입안이 훨씬 상쾌해지고 냄새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아무리 이를 닦아도 아내가 냄새 난다고 해서 속상했다고 하셨는데 혀 클리너 사용 일주일 후에는 가족 모두가 입냄새가 사라졌다고 놀라셨지요. 혀 클리너는 작지만 효과는 큽니다. 하루 1분 이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첫 인상이 말 한마디의 신뢰가 그리고 건강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88세인 저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입냄새가 걱정된다면 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해결의 시작은 그 작은 도구에서 시작됩니다. 2. 겨드랑이 전용 세정제 사용하기. 땀보다 무서운 건 세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만 되면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혹은 땀이 많이 나지도 않는데 옷에서 냄새가 밴다. 아무리 씻어도 찜찜한 냄새가 남는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땀 때문이 아닙니다. 냄새는 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땀을 먹고 번식하는 세균 때문입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땀샘과 피지샘이 밀집된 부위입니다. 어두운 데다가 통풍도 잘 안 되죠. 이런 조건은 세균이 살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몇 번씩 씻는다 해도 올바른 세정이 되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샤워는 횟수가 아니라 방법이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겨드랑이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있는 약산성 바디워시나 항균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좋은데요. 피부 장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60대 여성 환자분은 아무리 씻어도 겨드랑이 냄새가 남아 하얀색 옷을 못 입는다고 호소하셨어요. 그분께 전용 세정제를 추천하고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씻도록 안내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스스로 이제 여름이 안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 시 겨드랑이를 미지근한 물로 적신 후 전용 세정제를 손에 덜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세요.
비비지 말고 누르듯 세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충분히 헹궈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 민감한 피부이신가요? 그럴 땐 무향, 무자극 테스트 완료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향으로 덮는 건 임시방편일 뿐, 진짜 냄새 제거는 세균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샤워 때 겨드랑이는 꼭 한 번 더 신경 써서 관리합니다. 88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냄새는 타인이 먼저 알아채고 관리하는 사람만 편해진다는 걸요. 지금부터라도 비누 대신 전용 세정제 하나,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입은 속옷은 오늘 빨기, 면소재 속옷으로 매일 교체하기. 냄새가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찝찝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몸을 매일 씻고도 냄새가 난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정작 속옷은 이틀, 3일씩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보다 속옷이 더 많은 냄새를 머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번 움직이고 작게 흘린 땀과 피지, 박테리아는 피부와 가장 밀착된 속옷에 흡수됩니다.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엉덩이 주변의 땀은 바로 냄새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속옷을 매일 갈아입지 않으면 아무리 샤워를 해도 냄새는 남게 됩니다. 그럼 어떤 속옷이 좋을까요? 면 100% 소재를 추천합니다. 합성 섬유 속옷은 흡습성이 떨어지고 통풍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땀을 가둬놓고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반면 면소재는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돼 냄새가 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여름에만 냄새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속옷을 매일 갈아입지 않으신 걸 확인하고 면소재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그 뒤로는 냄새가 확 줄고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속옷은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자연 살균 작용이 있어 냄새의 원인균을 없애줍니다. 만약 햇볕이 어렵다면 건조기보다는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널어주세요. 속옷에서 쉰내가 나면 그날 입은 냄새가 몸에 다시 배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입은 속옷은 오늘 빨기. 이건 귀찮아서 미루는 게 아니라 건강과 위생 그리고 채취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88세인 저도 매일 아침 새 속옷으로 갈아입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건 남에게 보여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작은 자존심이자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면소재 속옷, 매일 교체, 매일 세탁. 이 간단한 원칙이 몸에서 나는 냄새를 확 줄여줍니다. 정말로요. 4. 구강 세균 잡는 식초 가글, 입 냄새의 숨은 해결사. 여러분, 양치도 열심히 하고 가글도 매일 하는데 입에서 텁텁한 냄새가 나는 경우 있으시죠?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구강 속 세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입니다. 입안은 하루 종일 음식물, 침, 세균, 점막이 뒤섞여 온도와 습도, 단백질이 풍부한 최고의 세균 번식처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이 세균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고 가글 제품을 쓰더라도 알코올 성분은 입안을 건조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 가글입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천연 살균제로 쓰여왔고 강한 산성이 구강 내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특히 입속에서 악취를 만드는 혐기성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데 탁월하죠. 사용법은 아주 쉽습니다. 물 3, 식초 1 비율로 희석한 다음 하루 한 번 30초 정도 가글합니다. 식후나 잠자기 전이 가장 좋고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점막이 자극될 수 있으니 하루 1회면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아무리 양치를 해도 남편이 입냄새 난다고 해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식초 가글을 일주일간 실천한 뒤 남편이 먼저
요즘 입냄새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며 웃으셨죠. 물론 식초는 천연 성분이지만 사과 식초 같은 부드러운 식초를 사용하고 절대 원액을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희석 비율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식초 가글 후에는 물로 한번 헹궈주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산성으로 인한 잔여물이 치아에 남지 않도록 중화시켜주는 것이지요. 저는 88세인 지금도 아침마다 식초 가글을 30초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입안이 맑아지고 말할 때 자신감도 생깁니다. 입냄새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만큼 선제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칫솔, 치실, 가글 다음으로 식초 가글이라는 새로운 루틴 하나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입냄새 고민 정말 확 줄어듭니다. 입냄새 고민 정말 확 줄어듭니다. 5. 발냄새엔 녹차 조격 하루 10분의 기적. 혹시 신발을 벗을 때마다 남 몰래 긴장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한테서 냄새 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땀이 적어지는데도 발냄새는 더 심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노폐물 대사와 세균 번식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각질이 두꺼워지고 땀샘 기능은 줄어드는데 대신 피지와 박테리아는 피부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냄새의 온상이 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녹차 조격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천연 항균 소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녹차 우린 물에 발을 10분만 담그면 냄새를 유발하는 균을 억제하고 각질도 부드럽게 만들어 발을 한결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큰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고 녹차 티백 2개에서 3개를 넣어 5분 정도 우려낸 다음 물이 따뜻할 때 양발을 담그고 10분간 조격하세요. 끝난 뒤엔 깨끗한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시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구두를 신는 일을 하셔서 발냄새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녹차 조격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자 3일 후부터 스스로도 냄새가 덜하다고 느꼈고 한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도 발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조격은 단순한 냄새 제거를 넘어 혈액순환을 돕고 숙면에도 좋은 효과를 줍니다. 특히 저녁 시간 TV 보면서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하루의 피로도 풀리고 냄새 걱정도 사라집니다. 저 역시 88세인 지금도 비 오는 날이나 땀이 많았던 날엔 꼭 녹차 조격을 합니다. 발이 편해지면 몸이 가볍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깔끔함이 유지됩니다. 발냄새는 방치하면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무좀, 세균성 피부염, 상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녹차 조격으로 당신의 발에 쉼과 위생을 선물하세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효과는 꽤 큽니다. 육양치 후 혀입 천장까지 닦기, 입 냄새 줄이는 숨은 핵심. 여러분, 양치할 때 어디까지 닦으시나요? 혹시 치아만 깨끗하게 닦고 끝내시진 않나요?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를 열심히 닦는다고 하시지만 정작 혀와 입천장, 볼 안쪽은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이야말로 입냄새의 은밀한 발원지라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입안에는 하루 종일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섞여 끈적한 바이오필름, 즉 세균막을 형성합니다. 이 세균막은 치아뿐 아니라 혀의 뿌리, 입천장, 볼 안쪽 점막에도 달라붙습니다. 특히 입천장은 거울로도 잘 보이지 않아 그냥 넘기기 쉽지만 이곳에 세균이 남아있으면 아침에 입 냄새가 유독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양치는 치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 안 전체를 청소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칫솔로 치아를 닦은 뒤 2. 혀는 전용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뒤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쓸어주고 3. 입천장은 칫솔 뒷면이나 부드러운 면으로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4. 볼 안쪽도 한두 번 닦아주면 좋습니다. 5. 마지막으로 가글을 20초 이상 해주면 마무리.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은 입냄새로 대화를 꺼려 하셨는데 위 방법을 일주일 실천하고 입안이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구강 세정기를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세정기는 잇몸 사이 이물질 제거에는 탁월하지만 입천장 혀점막의 세균 제거에는 한계가 있으니 칫솔이나 혀 클리너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88세인 저도 양치할 때 치아보다 혀와 입천장, 볼을 닦는데 시간을 더 씁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까지도 치과 치료 한 번 없이 입 냄새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입 냄새는 위생 문제가 아니라 관리 습관의 문제입니다. 양치는 입 전체를 닦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칫솔이 닿는 범위를 한 뼘만 더 넓혀보세요. 그 한 뼘이 당신의 말 한마디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7.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수분이 냄새를 씻어냅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냄새 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입냄새가 나요. 이런 고민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제일 먼저 묻습니다.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루 물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몸이 수분 부족 상태임에도 물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입냄새와 체취는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입안이 마르면 침 분비도 줄어들고 그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환경이 됩니다. 침은 자연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입이 마른 채로 오래 있으면 세균이 활동하면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몸속 노폐물도 물을 통해 소변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이 노폐물들이 체내에 쌓이고 그 결과 피부나 땀샘, 입을 통해 냄새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물은 냄새를 밖으로 씻어내는 천연 필터입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마시는 게 좋을까요? 하루 1.5리터 정도, 컵으로 따지면 6에서 8잔이 가장 적당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마시기보다 아침에 한 잔, 식사 전후 한 잔씩,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잔, 잠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누어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88세인 저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입안이 상쾌해지고 몸이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물병을 가까이 두고 말을 틈이 없게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레몬 한 조각, 오이 한 조각을 넣은 물은 가볍게 맛도 나고 알칼리 성분 덕분에 입냄새 중화에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냄새는 입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수분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냄새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잔이 당신의 체취를 바꿉니다. 8. 장 건강 챙기기. 유산균이 체취를 바꾼다. 선생님, 몸에서 나는 이 냄새 혹시 음식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원인을 보면 장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면 냄새가 밖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장이 더럽고 막히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한 노폐물과 가스가 피부, 입, 심지어 땀으로도 배출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체취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유산균 섭취입니다.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고 체취가 심하다는 고민을 안고 오셨습니다. 변비도 오래됐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도 자주 들었지요. 제가 아침마다 유산균 요구르트를 드시고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은 땀 냄새가 거의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유산균은 단순히 장 운동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해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가스 생성이 줄어들고 혈액 속 노폐물까지도 감소해 입냄새와 체취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88세인 저도 하루 한 번은 꼭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식사 후 가볍게 요구르트 한 병 또는 김치와 된장을 곁들인 반찬을 챙기죠. 그 습관 하나가 몸속 냄새를 바꿔줍니다. 한 가지 팁 더 드리자면 유산균만 먹지 마시고 식이섬유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유산균은 씨앗이고 식이섬유는 밭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장 안에서 잘 자라고 활동합니다. 사과, 바나나, 고구마, 현미밥 등 섬유질 많은 음식과 함께 드셔보세요. 결론입니다. 몸 냄새는 장 냄새입니다. 장을 맑게 해야 입도, 땀도, 숨결도 맑아집니다. 오늘부터 유산균 한 스푼, 그게 당신의 체취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9. 자주 씻지 말고 제대로 씻기. 냄새는 부위별 집중 관리로 해결됩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2번씩 샤워하는데도 왜 냄새가 날까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답합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가 걱정돼 하루에 여러 번 샤워를 하세요. 하지만 횟수보다 중요한 건 냄새가 나는 부위를 제대로 씻는가입니다. 몸 전체를 대충 문지르는 샤워는 냄새를 없애기 어렵고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깨트려 세균 번식을 더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비누칠하고 문지르는 습관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샤워는 전체가 아니라 핵심 부위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손발톱 주변, 배꼽 안쪽. 이 부위들은 피지선이 많고 습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매일 샤워할 때는 이 부위들만이라도 항균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로 집중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어르신은 매일 2번씩 샤워를 하면서도 냄새가 심하다고 호소하셨어요. 그런데 귀 뒤, 발가락 사이, 배꼽 같은 부위는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씻는 습관을 들이자 한 달도 안 돼서 가족들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한 상태로 오래 두면 오히려 세균 번식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는 마른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88세인 저도 매일 아침 씻을 때 전신 샤워보다는 핵심 부위 중심으로 샤워합니다. 불필요하게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냄새는 깔끔히 잡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데오드란트나 향수는 냄새를 덮는 방법일 뿐입니다. 없애는 습관을 먼저 실천해야 진짜 향기로운 노후가 됩니다. 샤워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 그게 냄새 잡는 가장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10. 음식 냄새 줄이기. 마늘과 커리, 향신료를 조절하세요. 선생님, 저는 몸이 깨끗한데 자꾸 옷에 냄새가 밴다고 해요. 그럴 때 저는 반드시 식습관을 살펴봅니다. 특히 몸에서 나는 냄새는 음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반응합니다. 특히 마늘, 양파, 생강, 커리, 고추 같은 향신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 냄새 성분이 단순히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피부의 땀샘과 피지선으로도 배출됩니다. 왜냐고요? 이 성분들은 대사되는 과정에서 휘발성 화합물을 만드는데 그 물질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졌다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몸 전체에서 은은하게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과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보다 냄새가 오래 남고 더 강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88세인 저도 마늘, 김치, 양파를 좋아하지만 외출 전날이나 사람을 만나는 날에는 일부러 조절합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절하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고춧가루가 많은 음식은 외출 전엔 피하고 커리류는 저녁 시간에 먹되 외출 일정이 없는 날로 조절합니다. 또한 이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는 음식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 사과, 샐러리 같은 알칼리성 채소나 과일, 민트, 파슬리, 깻잎 등 입 냄새를 중화하는 허브류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은 직장 동료들이 항상 카레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거의 매일 점심마다 향신료 강한 음식을 드셨더라고요. 그분이 식단을 조금 조절하고 민트차를 하루에 한 번 마시자 한 달 만에 냄새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음식 냄새는 먹는 순간이 아니라 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체취가 걱정된다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의 종류를 한번 돌아보세요. 음식도 냄새 관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입과 몸을 동시에 배려하는 식탁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입냄새, 체취, 땀 냄새까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더 당당한 노후를 위한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실천하는 노후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향기롭도록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